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홍준표가 한동훈 돌려 까는 이유. 네, 오늘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정권 교체 후 이재명 수사만 했다, 검찰이 무능한 건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이 검찰이라기보다 이제 한동훈을 까는 거죠. 네, 한동훈을 돌려까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변명과 한동훈 장관의 공격만 나라의 중요 뉴스로 독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공격만, 이 공격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쓸 때 우리가 공격이라고 쓰죠. 네, 나라의 중요 뉴스로 독차지했다 해서 독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네, 질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을 한 거고, 그 사이 여야 정치권은 뭘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을 부각시키는 거죠. 네, 본인이 이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결론을 내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거야 원,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다 하면서 완전히 그 한동훈을 강하게 돌려 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아주 강한 이 한동훈에 대한 디스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언어 속에는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언어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가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네,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던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 하면서 한동훈을 까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또 이게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위는 이재명이 20% 지지율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치고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 19%가 나왔고, 그리고 한동훈이 12%로 2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는 3인데 3%가 나온 겁니다. 홍준표, 이낙연이 3%.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질투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계속 지금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다가 뭐 상임 고문도 잘리고, 지금 뭐 또 당원도 정지되고 이런 정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이 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계속 이재명을 물고 뜯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서 넘버1과 넘버2가 싸우면 넘버3는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3%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한동훈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홍준표는. 네, 이런 정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원희룡, 김동연, 안철수 2%대로 나온 거고, 유승민, 이탄희, 이준석이 1%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이번에 그 포구 때 골프를 치를 때 보면은 심리의 균형이 깨진 모습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홍준표 다음을 잃어버린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는 홍준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질투를 느끼고 있고,
대권 후보로서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넘버 3로 전락했는데 넘버 1과 넘버 2가 계속 싸우면은 넘버 1, 넘버 2만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이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뭐 상임 고문도 잘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원권도 정지되고 코너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뒷방으로 이제 밀려나갔고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위기감을 표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을 향한 이 홍준표의 공격은 계속 거세질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힘 쪽에서는 이미 한동훈 뭐 라인 쪽에서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순이 철저히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지금 뭐 견제를 받는 거죠. 오세훈이라든지 또는 원희룡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견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재명을 물고 뜯는 것은 이제 한동훈이 계속 물고 뜯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이 돌려까기, 직접 까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알 거예요. 자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철수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내각제죠. 개헌에 꼴이 날 거다. 그게 이제 안철수가 살 길이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는 뭐 이제 분권형 내각제에서 총리를 바라본다든지,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은 딱 그 분권형 내각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매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 손잡고 윤석열을 만세 부르다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팽을 당한 건데, 이제 안철수는 그쪽으로 빠져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정당에서 이 정당으로 들어와라, 뭐 공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하면은 그것도 미끼를 물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유승민은 신당 창당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국힘에 있어봤자 자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밟히고 끝나니까 신당 창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준석은 끝까지 이제 공천의 미끼를 물려고 하겠죠. 그 공천을 이렇게 낚시에다가 매달아 갖고 던져달라, 그럼 내가 물게 하다가 이제 또 토사구팽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정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위민사상, 애민정신으로 나가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정신 차려야 돼요. 홍준표가 지금 심리의 평정심을 잃었어요. 중도, 중용, 이런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고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동훈을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돌려까기 하다가 더 맞는다, 더 두들겨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홍준표가 더 고립된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참 안타까운 거죠.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정치 막판에 홍준표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줄 서면 안 되는데, 윤석열한테 줄 섰다가 안 섰다가 줄 섰다가 안 섰다가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한테 지지도 잃게 되고, 그리고 국힘에서도 지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윤석열 까기로 계속 나갔으면은, 또 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또 찬성하는 듯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도 뭐 또 윤석열을 만세 부르는 척 하다가 또 뒤돌려차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 앞돌려차기도 하고 앞차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미 이제 대세가 한동훈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국힘 안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미 정치 감각을 상실한 홍준표가 아닌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